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과학교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차단 등급을 속여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객들이 예식장에 오는 것을 꺼리면서 예비 부부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식업체는 지불 보증 인원 변경을 거부하고 이에 따른 기준도 없어 그 피해를 예비 부부들이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힘쓰면서 예년보다 독감 환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아이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올바른 손 씻기,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과학교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중 3개의 집게 전선에선 안전기준의 최대 479배에 달하는 발암물질, 포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탱탱볼 만들기 7개 제품에선 안전기준의 최대 13배 넘는 붕소가 검출됐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 중지와 회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차단 등급을 속여 광고한 업체들이 단속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이 중 17개 업체에서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곳을 형사 입건하고 수도권 이외 4곳은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걱정이 산더미입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물거나 아예 변경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혼을 2주 앞둔 예비 신부 A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하객들이 예식장을 찾기 꺼리기 때문입니다. A씨는 예식업체에 계약 시 지불을 약속하는 최소 보증 인원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사 2주 전 지불 보증 인원을 재확인해 확정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2주 전에 연락했는데도 업체는 변경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남자친구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일단 손님들 못 오시면 못 오시는 대로 그냥 돈은 다 내자 이렇게 마음은 먹은 상태인데 그러니까는 그 예식장이 영업을 하는 행태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A씨처럼 결혼을 코앞에 둔 예비 부부의 걱정이 큰 상황.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긴 어렵습니다. 예식업의 경우 예식 예정일 90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만 전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보증인원 축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해결 기준도 없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이 보증인원 축소 관련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뭔가 보상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 보증인원을 두는 것 자체는 과거 결정례에 빗대어 볼 때 불공정한 조항은 아니다는 입장. 다만 요즘같이 중대한 사정이 생긴 경우 고객과 예식장이 협의해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평면도를 클릭하면 거실과 침실, 욕실 등을 볼 수 있는데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이면 360도로 촬영한 VR 영상이 구현됩니다. 각 평형을 둘러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실제 견본주택 개관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대신 이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여는 곳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3월부터 3개월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44,220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가량 늘었습니다. 지난달 청약 업무 이관 작업으로 한 달간 분양 작업이 중단된 데다 4월 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을 서두르는 건설사들도 많아졌습니다. 분양 일정이 늦어지면 비용이 증가해 부담이 되는데 건설사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도 동별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정해서 인원을 분산시켜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시킬 예정이고요. 지난해 12.19 부동산 대책 이후 관망세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까지 겹쳐 매매도 얼어붙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가 활발해야 하지만 2월 거래 건수는 13일까지 375건, 하루 평균 28건으로 작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물을 보러 다니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사철이죠. 봄의 시즌이죠, 완전히. 별로 손님 없어요. 물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사람이 올 줄 모르니까 또 방문하는 사람은 그 댁에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서로 기피해요. 부동산 업계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데요. 부산의 한 고등학교는 졸업식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고육지책도 내놨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회의실입니다. 졸업식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실엔 학생 대표와 몇몇 선생님 등 10여 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뒤편에선 스마트폰과 영상기기가 이러한 모습을 담느라 몰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각 교실에선 이러한 장면이 TV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교육청이 강당 등에서 졸업식을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 학교 측이 고심 끝에 마련한 대책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아쉽고 학부모님들도 식을 못 본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오늘 진행하면서 이렇게 댓글도 다 같이 달고 이런 식으로 모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유튜브로 화기애애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교육청의 지침으로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학부모들은 유튜브를 통해 졸업식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요즘에 시국인 만큼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좀 안전성도 괜찮고 아이들한테도 괜찮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지만 졸업식을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까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의 한 빵집. 손님이 주문한 커피가 일회용 컵에 담겨져 나옵니다. 매장에 앉아있는 손님도 대부분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가 기차역과 공항 등 국내외 인파가 붐비는 곳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일회용품 줄이는 게 좋긴 한데 좀 지금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머그컵 같은 걸 쓰기가 조금 아무래도 꺼려지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알바를 많이 체험해 본 입장으로서 소독도 솔직히 제대로 안 되는 데도 많고 하니까 일회용컵 사용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허용 권한을 주다 보니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홍대 입구역은 공항철도가 지나 일회용 컵 허용이 가능하지만 역에서 불과 10m 떨어져 있는 한 카페는 관련 지침을 받지 못하는 식입니다. 홍대 입구역 이런 데는 일회용 컵이 사용된다 이렇게 공문이 왔다는데 저희는 공문을 받아서 드시고 가시는 항해사님 머그잔에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반면 서초구청은 관내 버스터미널 외에도 모든 식품 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업소들이 일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현행 방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대에 합격한 성전환자가 입학을 포기하고
성전환 부사관이 강제 전역되는 일이 있었죠. 성소수자 문제가 연이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한 성전환자 A씨, 논란은 거셌습니다. 서울 소재 여대의 페미니즘 동아리들은 성명을 내고 A씨의 입학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가부장제 속 여자의 실제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자들의 공간을 자신의 성별 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숙대 동문을 중심으로 지지 성명도 나왔지만 A씨는 결국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성별의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성전환 부사관의 강제 전역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전 하사는 계속 군에 복무하기를 원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복무할 수 없는 사유라며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처분 취소 소송을 위해 공개 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이 인사소청 기한이기 때문에 인사소청을 좀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변호인단 구성과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건지 향후의 방식은 어떤 방식들이 될 건지는 20일쯤 돼서 발표를 할 겁니다. 연이어 공론화된 성전환자 논란. 화두는 던져졌습니다. 그동안 성전환자에 대한 논의 자체를 삼갔던 것에서 벗어나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핵심 목표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혁신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노사 민정이 만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시작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전국으로 펼치겠다는 건데 정부의 컨설팅,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성과를 내기 위해 각 부처에 따로 진행하던 신산업인력 육성 체계를 협업 방식으로 바꾸고 세대별 맞춤형 정책도 진행합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40대를 대상으로 구직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이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조업 등 산업 활성화와 함께 기술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40대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40대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3월 중 마련하겠습니다. 일터 문화 혁신을 위한 스마트 일터 조성 정책도 추진됩니다.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자 근태관리 시스템을 확산하고 재택근무제 도입을 지원합니다. 근로 대기 휴게 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도록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확산도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파가 지나가면 어김없이 찾아온 미세먼지.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사반삼일 신조어도 이제 익숙한 용어가 됐습니다. 정부는 올 한 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제곱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늘려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내 9만 4천 대 이상을 보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1월 말까지 시행된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년 전보다 13% 낮아진 것이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과감하고 치료성 있게 감축하겠습니다.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한 관측을 통해 원인 분석도 고도화하고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도 성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스마트 물 관리 기술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립니다. 낙동강 유역 상수원 문제도 상반기 중 해결 대책을 확정하고 전국 각 지역의 환경 피해 위험도를 산출해 고위험 지역에서 건강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내 체류 시설을 다양화하고 무장애 탐방로 등 취약계층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대피로를 따라가 봤더니 비상구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철조망에는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는데 목욕이 가능한 서울의 한 시설에서 소방당국이 작년 말 점검 도중 적발한 장면입니다. 이번엔 서울시 시설안전팀이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피난 경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부터 스프링클러가 고장난 곳,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한 곳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겁니다. 위반 사항을 보면 피난 통로 적치물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방화문 개방, 스프링클러 불량, 비상발전기 관리 불량, 소화기, 소화전 작동 불량 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용객들이 아니면 거주자들이 실제 대피하는 데 동선을 확보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그 실제 방화문이 닫혀 있어서 층별로 이렇게 화재가 더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큰 기능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목욕탕이 달린 복합상가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화재에 대비해 신속한 대피로 확보, 사전 안전점검이 중요한데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의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시정 토록하고 지속해서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70여 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타내고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A씨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고 하거나 자신의 옛 예인을 거론하며 호텔 얘기를 꺼내고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남자 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도 감봉이나 정직에 그친 사례가 발견된다며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십부는 1심 판단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찐다는 등 외모에 관한 말을 수차례 반복해 다른 직원이 말릴 만큼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직원이 살찐다는 말은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A씨의 발언은 2차 피해를 야기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부하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설 하우스 안에서 재배되는 열대 과일은 천사의 열매로 불리는 파파야입니다. 녹색은 채소용으로 누렇게 익은 건 과일로 판매됩니다. 올겨울 따뜻한 날씨 덕분에 연료비는 줄고 생산량은 늘어나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밤낮 기온이 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일이 확실히 맛이 좀 많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남아 분들이 오시면은 역시 맛있다고. 온실 속에서 재배되는 보랏빛 과일은 브라질이 원산지인 패션 프루트입니다. 100가지 맛과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라고도 불리는데 남부에 이어 중부지방에서도 재배됩니다. 열매가 열리기까지 수년씩 걸리는 일반 과수와 달리 첫 해부터 연간 2차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신맛이 상당히 강한 그런 과일이라 감기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여성분들한테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여왕의 과일이라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파파야, 패션 프루트, 망고 등 아열대 작물이 중부 지방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제주도 이외의 남부 지역이라든지 중북부 지역까지 아열대 작물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과수와 채소는 모두 20종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 보육이 시행되면서 별도의 전담 교사가 투입됩니다. 기본 보육 시간과 4시 이후에 연장 보육이 구분돼 진행되는데요. 종일반 아이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지만 기본 보육에 이어 연장 보육을 원하는 아동은 원장과 상담 후 0세에서 2세 반 나이의 경우 자격 신청, 이후 0세에서 5세 반 모든 아이가 이용 신청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꼼꼼히 절차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